북한은 거미줄 작전, 일어서는 사자 작전처럼 대통령실, 국방부, 계룡대 3군 본부 등 군기지, 원자력 발전소 등 대한민국 주요 시설 부근에 이미 드론대를 대기시켜 놓았을지 모릅니다.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합참의장까지 주요 인물을 드론으로 암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가나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유사시 일제히 날아올라 목표물을 타격하고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드론대를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백지화할 전망입니다. 한때 전차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대전차전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 아파치지만 현대전에선 헬기가 드론 공격에 맥을 못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현대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드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이 현대전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탱크, 장갑차 등 기갑부대가 수 킬로미터씩 질주한다면 드론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수백억 원짜리 헬기가 수백만 원짜리 자폭 드론 공격을 받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헬기의 무덤이 돼버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에 군이 아파치 헬기 도입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도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겁니다. 마귀 무인기.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됐던 북한 병사는 무인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선일보 정철환 파리특파원이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를 인터뷰했던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귀 무인기라고 합니까? 철다이라는 그런 밤마다 이렇게 요동산 감식이 폭탄 떠오르는 그런 무인기라고 합니다. 그 무인기 그다음에 그게 이렇게 공중에서 돌고 요동산 감식이 그 설치해가지고 수탄장 끌고 그래서 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 북한 병사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한 무인기는 열 영상 감시 장치가 있어서 야간에 작전하면서 폭탄을 떨궜다. 이 무인기 때문에 제대로 진격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북한군은 이 무인기를 마귀 무인기라고 불렀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양국은 드론을 핵심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거미줄 작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1일 러시아 공군기지 4곳을 공격, 장거리 폭격기 120여 대 가운데 20에서 30%를 파괴했습니다. 최소 24대에서 최대 36대가 불능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사용한 무기는 스텔스 전투기도 미사일도 아니었습니다. 지름 약 50cm 안팎의 드론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작전을 1년 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요원들을 통해 드론을 러시아 주요 공군기지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완제품을 반입할 경우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품별로 반입해 약속된 장소에 모아 조립했다고 합니다. 드론은 크기가 작고 러시아에서도 민수용 드론이 많기 때문에 반입 시 검문에 걸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 드론의 이름은 오사, 우크라이나어로 말벌이란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숨겨둔 오사대를 일제히 러시아 공군기지 4곳에 날려보내 무방비 상태의 폭격기들을 자폭 공격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드론 대신 스텔스 전투기나 전폭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첨단 스텔스기는 한 대 가격이 1,000억 원이 넘고 미사일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무기를 구입해서 운용, 유지하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무인기 오사의 한 대당 가격은 약 270만 원. 우크라이나는 이번 거미줄 작전에 드론 총 117대가 사용됐다고 밝혔는데 드론 비용만 따지면 3억 1,590만 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군이 약 9조 6,5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비용 대비 약 3만 배 효과를 거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이란 작전 일어서는 사자에서도 드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13일 드론을 이용해 이란 군 사령관, 핵 과학자를 제거하고 핵 시설 방공망을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이스라엘도 이번 작전을 위해 수개월 전부터 드론 부품과 폭탄 등을 이란 영토에 밀반입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드론 공격 작전을 수행할 비밀 기지를 이란 수도 테헤란 및 이란 전역의 핵 미사일 시설 인근에 설치해두고 드론 부대를 구축했습니다. 작전이 개시되자 이란 전역에서 곳곳에 숨어있던 모사드의 공격 드론이 일제히 솟아올랐습니다. 이 드론은 군 수뇌부, 핵 과학자 자택으로 들어가 자폭하는 방식으로 주요 인사를 암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표적이 있는 침실에서 폭발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론 공격으로 이란 방공망이 파괴되자 그 직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하늘을 휘젓고 다니며 핵 시설 등 주요 지점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드론을 이용해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망에 혼란을 주거나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킨 뒤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도심을 타격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드론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러시아에 파병까지 한 북한은 현대전에서 드론 활용법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은 거미줄 작전, 일어서는 사자 작전처럼 대통령실, 국방부, 계룡대 3군 본부 등 군기지, 원자력 발전소 등 대한민국 주요 시설 부근에 이미 드론대를 대기시켜 놓았을지 모릅니다.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합참의장까지 주요 인물을 드론으로 암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드론 구입이 쉬우니까 밀반입하지 않고 구매해서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가나 창고에 보관돼 있다가 유사시 일제히 날아올라 목표물을 타격하고 주요 인물을 암살하는 드론대를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막아낼 수 있을까요? 북한은 이스라엘처럼 드론으로 우리 사드 기지나 패트리엇 기지 등 주요 방공시설을 무력화시키거나 혼선을 주고 이 틈을 이용해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겁니다. 북한은 2014년 이후 작년까지 무인기를 침투시켰는데 그때마다 우리 영공은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2022년에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까지 넘어와 정찰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군은 2023년 드론 무인기 작전을 전담할 드론 작전 사령부를 창설했고 각 군별로 드론을 작전에 활용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군 정보기관 관계자는 벌판에서 진격하는 탱크나 병력은 3에서 5분 내 드론에 발견되고 이후 3분 내에 공격을 받는다. 이동하는 탱크 트럭의 생존 시간은 10분을 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몇 분 내 북한군을 발견해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을까요? 또 북한 드론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군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